Wow, when he said it was going to be decadent, I didn't think it was going to be this decadent. This looks absolutely insane.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도시는 단연 서울입니다. 부산은 그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한 여행 유튜버 부부가 부산을 다녀온 뒤 이 도시를 두고 한국에서 가장 잘 숨겨진 비밀 같은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두 사람은 기차로 단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망설임 없이 부산행을 택했는데요. 한겨울임에도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한눈에 펼쳐지는 부산의 첫인상에 두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감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Welcome to Busan, South Korea's second biggest city. Famous for its mix of mountains and beaches, which Super beautiful. We have so many fun things planned. I can't wait to explore this city. 거리를 걷던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길거리 간식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가게. 앞으로 다가간 여성은 즉석에서 부쳐낸 따끈한 호떡을 손에 들고 한 입 베어 무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정말 쫄깃하다며 안에 들어있는 달콤한 팥속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는 비슷한 길거리 간식으로 랑곳이라는 튀긴 빵이 있는데 여성은 한국의 호떡이 그것보다 훨씬 더 바삭하고 든든하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길거리에서 단 몇천 원에 파는 간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촘촘하게 발전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I couldn't help myself. It feels so yummy and doughy. Filled with like a red bean paste or something. Very different, a lot crispier. Kind of like a langosh, but sweet. Really. 이른 아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해동 용궁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바다 위에 지어진 사찰로 무려 1300년대 후반부터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설명을 들은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일찍 도착한 덕분에 막 떠오르는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지는 장면을 그대로 마주한 남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살면서 처음 본다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풍경을 바라봅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길을 거닐며 두 사람은 곳곳에 세워진 용과 여러 수호신 모양의 석상들을 발견하고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위에 이렇게 정교한 조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을 남기는데요. Oh my goodness, it is so beautiful perched here upon the water. I've never seen anything quite like it. 오전 9시 사람이 거의 없던 고요한 사찰은 1시간 반 만에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평화로움을 온전히 누렸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사찰 관람을 마친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SNS에서 이미 화제가 됐다는 빵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놓인 건 한눈에 봐도 묵직해 보이는 프렌치 토스트. 두꺼운 빵 사이로 부드러운 크림이 흘러나오고 그 위에 바삭하게 구워낸 토핑까지 더해진 비주얼에 여성은 이렇게까지 화려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눈을 크게 뜹니다. 한 입 먹어본 두 사람의 표정은 곧바로 달라지는데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푸딩처럼 부드럽고 크림치즈를 닮은 풍미까지 느껴진다며 감탄합니다. 함께 나온 작은 프랑크 소시지와 미트볼, 달걀이 어우러진 접시까지. 비운 남성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은 브런치 중 최고였다고 평가하더니 곧이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So I can see why it's a signature dish. It is delicious. definitely, if that was in London, that would be our new regular. That was really, really good. 만약 이게 런던에 있는 가게였다면 자신들은 분명 단골이 됐을 거라는 것이었죠. 런던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의 입에서 부산의 작은 빵집을 두고 단골이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곳의 맛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셈인데요. 든든하게 배를 채운 두 사람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청사포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등대 2개가 나란히 서 있는 이곳을 거닐며 두 사람은 그림 같은 풍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흐릴 거라던 예보와 달리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자 곧 타게 될 스카이 캡슐에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어진 해운대 블루라인 스카이 캡슐. 유리 바닥이 설치된 크리스탈 캐빈에 탑승한 두 사람은 속도감 있게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험에 신이 난 표정을 짓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남성은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에 타니까 정말 환상적이라며 지금까지 부산에서 한 일들 중에서 단연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 체험을 예약하지 않고 왔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며 한 달 전쯤 미리 예약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단 열흘 전에 예약했던 두 사람조차 자리가 거의 매진된 상태였다고 하니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코스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for it. This is so cool on such a clear sunny day. This is definitely the highlight of our time in Busan so far, so you'll definitely have to do this. 스카이 캡슐에서 내린 두 사람은 전포 카페 거리로 향해 아기자기한 소품 샵들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1시간 넘게 거리를 거닌 뒤 카페에 앉아 잠시 다리를 쉬며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데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황령산 전망대였습니다. 부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산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전망대에 올라 360도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본 남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방을 가득 채운 고층 건물들이 촘촘한 원을 그리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부산이 이렇게까지 밀도 높게 발전한 도시인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드러냅니다. 유럽의 대도시들은 보통 구도심과 신도심이 분리되어 있어 이렇게 사방이 고층 건물로 가득 찬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산 하나만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빌딩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시 곳곳에 불빛이 켜지자 두 사람은 30분이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야경에 매료된 두 사람이지만 이곳이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내려갈 때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는 후일담도 전했는데요. 다음 날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 마을은 한때 낙후된 동네였지만 2009년 정부가 예술가들을 동원해 마을 전체를 파스텔톤으로 새롭게 칠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설명에 두 사람은 그 배경 자체에 큰 의미를 느낍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곳곳의 벽화와 알록달록한 지붕을 카메라에 담던 두 사람은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포인트에 도착하자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파스텔톤 집들과 그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동시에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 앞에서 두 사람은 이런 색감의 마을은 처음 본다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는데요.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본 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송도 케이블카에 탑승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유리 바닥이 설치된 크리스탈 캐빈을 예약한 두 사람은 마침 해질 무렵에 맞춰 탑승하게 되어 하늘의 색이 변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케이블카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송도 해변을 향한 풍경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두 사람은 이 경험이야말로 부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코스라고 입을 모읍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 이어진 출렁다리에서는 도시와 해안의 전경은 물론 절벽처럼 깎인 바위와 그 아래로 투명하게 비치는 바닷물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떠있는 수많은 컨테이너선을 바라보며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도시라는 사실을 떠올린 두 사람은 새삼 이 도시의 규모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낮과는 완전히 달라진 밤의 풍경, 곳곳에 켜진 네온사인과 조명이 더해진 다리의 모습에 두 사람은 또 한 번 카메라를 들어올립니다. 다음 날이 새해 전야라는 사실을 알리는 음악 소리까지 더해지며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은 점점 특별한 분위기로 무르익어갑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의 마지막은 평이 좋다는 한식당 한다솥에서의 저녁 식사로 마무리됩니다. 테이블 위로 처음 보는 작은 반찬들이 줄줄이 놓이자 두 사람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검색을 시작하는데요. 고구마면 무침, 마늘과 함께 볶은 콩, 간장에 절인 메추리알, 멸치볶음과 김치까지. 메인 메뉴로는 생선구이와 새우튀김, 오징어와 제육이 함께 나온 한 상이 차려졌고 여기에 갖가지 양념과 비벼 먹는 솥밥까지 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다르다며 신기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소 낯설고 생소한 조합에 살짝 당황스러웠다는 솔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부산의 현지인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 그대로를 경험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It was a bit overwhelming. It was really unique. It's meant to be very sort of typical of a Busan restaurant in the way they eat. So, eat like the locals. 좋았던 메뉴도 있고 입에 맞지 않았던 메뉴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두 사람은 한 칵테일 바에 들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한 잔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 없었다는 두 사람은 잔을 들고 이번 부산 여행에 대한 총평을 남기는데요. 부산은 서울에서의 시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도시였다며 기차로 단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일정에 무조건 넣어야 할 도시라고 말합니다. 서울만 보고 한국을 다 봤다고 생각했다면 이 영상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산과 바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음식과 사람들까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매력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보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차로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의 따뜻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진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